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무지외반증,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무지외반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고 또 환자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의 선생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족부 및 족관절 분야를 맡고 있는 정홍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족부 족관절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생소할 것 같아요. 이 족부 족관절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짝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형외과 영역 중에 이제 대개는 여러 관절별로 나뉘는데, 족부는 이제 우리말로 발이고, 네네. 족관절은 발목 관절입니다. 그래서 발목과 발을 다루는 분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발을 다루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발하고 발목이 조금 그 해부학적으로 좀 다른데 이어져 있는 부분이죠. 네네. 발목은 아시다시피 발목이고 그 밑에 있는 발은 발인데 이제 뭉뚱그려서 다 그냥 족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족부 및 족관절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할 컨텐츠가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 네, 무지외반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략히 얘기하면 엄지발가락의 이 변형인데요. 그 여자들한테 압도적으로 많고 엄지발가락 관절에서 엄지발가락 자체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변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말로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관절에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관절 자체는 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변형인데 여자들한테 특히 많고 신발을 신었을 때 이제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지외반증은 왜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어떻게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원인은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선천적인 게 또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면이 있어서 되게 이제 가족의 특히 뭐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렇게 뭐 남자 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있을 경우에 또 딸이나 이런 그 자식들한테도 그 변형이 오는 확률이 약 50%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자들이 많이 신는 그 여성용 그 구두. 대개는 이제 힐에다가 앞은 또 뾰족한 그 힐을 신을 경우에 저 변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뾰족 구두를 이제 오랫동안 신다 보면 그 무지외반증의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두를 많이 신으시는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초기에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초기 증상은 어떨까요? 대개는 이제 엄지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오면서 그 부위를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게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 증상들이 또 그 무지외반증 변형 때문에 발바닥 앞쪽에 이 체중 부하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두 번째 특히 발가락 밑에 그런 통증과 굳은 살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심해지면은 그 발가락과 발가락이 이렇게 붙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눌리면서 오는 그런 발가락 통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소금막류와 무지외반증은 다른 증상인가요? 네. 소검막류는 어떻게 보면 새끼 발가락의 다섯 번째 발가락, 일종의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 발가락 관절이 아픈 겁니다.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 발가락에 무지외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겁니다. 근데 증상은 좀 다른. 증상도 사실은 신발을 신었을 때,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은 소건막류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다니거나 뭐 이렇게 터진 슬리퍼를 신었을 때는 통증은 못 느끼는 건데 대부분에서. 근데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안에서 눌려서 오는 통증이 주 증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건막류도 마찬가지로 그 좀 조이는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자체에 눌려서 그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무지해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수술적인 요소가 좀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나요?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 호소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갑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는 모든 환자한테 수술적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보존적인 치료라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부드러운 재질의 볼이 넓은 신발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제가 2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볼이 넓고 재질이 늘어나는 그런 재질로 만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볼이 넓은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가급적이면 이제 뾰족구두 같은 걸 피하라든지 그런 게 일종의 중요한 치료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환자로 하여금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집에서 쉬고 있거나 잘 때 착용할 수 있는 보조기 착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발바닥이 아플 때 거기에 신발 깔창에 착용하는 붙여주는 그 패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초기 증상 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요소들을 좀 시행을 하면은 이 무지해방증 예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발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발로 돌아오는 건 결국 사실 변형을 네. 바로 잡는 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네네네. 거고요. 이런 보조기 착용을 한다고 그 무지해반증 변형을 정상 발로 변형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기 착용은 어떻게 보면 증상을 완화시켜서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수술적 치료도 말씀 주셨는데 수술적 치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술적인 치료는 이 변형을 바로 잡으려면 이게 일종의 이제 발의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뼈의 변형을 뼈를 절골수술이라고 그래서 마취하에 뼈를 잘라서 전신 마취 하시나요? 대개는 이제 하반신 마취나 하반신만, 아니면 이제 일부 개원가에서는 이제 발목만 마취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대개는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변형을 교정하는데 튀어나온 부분을 일부 깎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갈매기 모양으로 휘어져 있는 뼈의 변형을 뼈를 잘라서 교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뼈를 깎고 다시 붙이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의학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변형된 뼈를 잘라서 그거를 바로 잡는 교정을 하고 다시 또 그걸 고정해주는 나사나 핀을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회복 기간이 좀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한 2달 잡고 있습니다. 재활도 해야 되고. 재활은 큰 재활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입원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3일 입원하게 하고요. 3일 입원. 수술하고 퇴원할 때 환자가 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못 걷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보조개 신발을 6주간 착용하게 되고요. 6주간은 또 이런 환자의 수술 부위를 잘 유지해주는 그런 드레싱을 또 착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는데 6주간은 아무래도 보조개 샌들을 신고
걸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2달 정도면 회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혹자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적인 치료가 무서워서 좀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다가 미루다가 이제 무죄반증이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게 올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미루다 보면은 변형이 굉장히 심해져서 네, 그렇죠. 변형이 심해질수록 수술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환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심하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 너무 진행이 돼서 너무 심한 변형일 경우에는 수술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심해질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발가락을 위로 솟아오르거나 이런 심한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발을 착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거 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광고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이 무지해반증을 예방하는 뭐 신발이라든지 뭐 깔창이라든지 선전 광고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게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예민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신발 깔창이나 이런 거를 뭐 예방한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를 예방 자체 이거는 뭐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형을 유발하는 그런 뾰족한 구두를 피하면 그런 변형이 뭐 잘 생기는 거라든지 나빠지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거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조기가 있는데 보조기를 착용함으로써 그 변형이 교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환자의 그 변형 때문에 오는 통증, 불편함 그런 거를 좀 해소해서 환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잘 하게끔 하는 거고요. 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언제 수술합니까?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질문을 네. 질문들을 이제 중요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꼭 수술이 필요하나요? 꼭 수술이 네. 필요하느냐?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변형 때문에 환자가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 주로 이제 통증과 연관된 건데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상당히 받으면은 그거는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요. 또 변형을 너무 이제 자기는 불편한 게 너무 없다 그러고 너무 좀 간과해서 오래 지나다 보면 변형이 심해지면 추후에 그 심한 변형 때문에 결국 불편함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수술 시기를 놓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변형이 어느 정도 되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를 해서 변형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할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의 사람마다 일상생활이 다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수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겹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무지해반증을 좀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나 이제 여기 보시는 콘텐츠를 보시는 이게 구독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죄반증 있는 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나도 약간 무죄반증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어느 정도 상대 인식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병원을 안 찾아가는 건데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단순히 미용적인 수술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이거는 이제 변형인데 네. 뭐 그냥 부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여러 족부 족관절을 쭉 사실은 전문의다고 해왔는데 어떤 면에선 무죄반증이 가장 미용적인 면이 강한 질환이기도 해요. 네, 수술적인 면에서 저게 변형을 또 바로 잡고 예쁘고 기능이 좋은 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까다로운 수술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꼭 얘기하는 거는 변형이 별로 심하지 않으면은
가급적 수술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근데 일부 변형이 그럼 심하지 않으면 안 아픈 거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변형이 심하지 않아도 매우 아파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서 변형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럼 편한 신발, 볼이 넓고 편한 신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그런 환자분들 신고 온 신발인데, 네. 부드러운 재질의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 훨씬 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시기를 지나면 또 수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변형이 어느 정도 심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서 자기가 신고 싶은 신발 또는 신어야 될 신발도 못 신고, 그렇죠. 또는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활이 너무 제한이 된다면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수술은 또 수술은 전문가한테 잘 받으셔서 그렇죠.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은 교수님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항상 멘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둘 하면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은 저희 콘텐츠가 마무리가 됩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